여러분, 인생 참 덧없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녀 유학비 5억을 주지 않으면 시댁의 발길을 끊겠다는 며느리 어떠신가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시작해 볼게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김옥순입니다.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평생을 바쳐 일했는데 그 끝에 돌아온 게 결국 돈 때문에 부모를 압박하는 자식 내외의 서슬퍼런 눈빛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여느 때와 다름없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연정이가 오랜만에 초등학생인 우리 손녀 서연이를 데리고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자주 오지도 않는 며느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과일을 깎아 나르며 살갑게 굴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제가 눈치가 참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슬그머니 제 옆자리로 의자를 바짝 붙여 앉더니 대뜸 스마트폰 화면을 켜서 저에게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손녀 서연이가 또래 친구들과 영화관에서 찍은 듯한 사진들이 가득하더군요. 며느리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겨가면서 들뜬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서연이가 이번에 학원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 1등을 했잖아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서연이는 재능이 남달라서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 된대요. 요즘 대치동에서는 초등학교 때 무조건 미국이나 캐나다로 유학 보내는 게 유행인 거 아시죠? 지금 안 보내면 애 인생이 완전히 뒤처지는 거예요. 며느리 갑작스런 유학 이야기에 그저 허허 웃으며 어린애를 벌써부터 멀리 보내면 힘들지 않겠냐고 가볍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내 반응을 살피던 며느리는 이내 본론을 꺼내놓더군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유학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초기 비용이랑 가서 정착할 자금까지 합치면 대략 5억 원 정도가 필요해요. 어머니 지금 사시는 이 아파트 정리하시거나 그동안 모아두신 돈 중에서 5억만 먼저 좀 쪼개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뻔뻔하게 돈만 달라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번에 큰 결단 내려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어머니 늙고 병드셨을 때 죽을 때까지 성심성의껏 수발 드릴게요. 유학 안 보내고 저희가 직접 모실 테니까 서연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 좀 해주세요. 며느리 입에서 나온 5억이라는 액수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을 어떻게 번 돈인데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는 며느리 태도에 정신이 아찔해지더군요. 깎아놓은 사과를 한 조각 입에 넣으려다 말고 포크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연정아, 5억이 무슨 애들 장난감 이름도 아니고 내가 지금 당장 그런 큰 돈이 어디서 구하니? 그리고 내 노후 자금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너희한테 치면 안 되는 법이다. 소연이 유학이 그렇게 중요하면 너희 부부가 열심히 벌어서 형편껏 보내야지. 시어머니한테 손을 벌리면 안 되는 거야. 내 거절이 무척이나 뜻밖이었는지 며느리 얼굴에서 조금 전까지 가식적으로 지어 보이던 웃음기가 순식간에 싹 가셨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갑고 매섭던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연정이는 들고 있던 찻잔을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하나뿐인 손녀가 잘 되겠다는데 그 돈 아까워서 움켜쥐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달래요? 나중에 늙어서 아프시면 병수발 다 해드린다는 조건까지 걸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유학비 안 대주시면 저희 앞으로 이 집에 발길 뚝 끊을 겁니다. 서연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숨도 쉬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세요? 돈 안 주시면 저희도 자식돌이 못해요. 나중에 나이 더 드셔서 혼자 거동도 못하고 방구석에 누워 아파서 끙끙 앓을 때 물 한 모금 떠줄 사람 없이 혼자 계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독거노인들 고독사 하는 거 남 얘기 아니에요. 늙어서 혼자 아프면 얼마나 비참한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서 후회하셔도 저희는 절대 안 찾아올 테니까요. 생판 남한테도 하지 못할 막말을 시어머니인 제 면전에 대고 눈 하나 깜짝 안 하면 퍼붓는 며느리 모습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늙은 목숨 줄을 쥐고 힘들겠다는 그 괘씸한 압박이
기가 막혔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아들 지훈 녀석은 지 아내의 거친 언세에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한숨을 푹 쉬며 동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자식을 위해 살아온 내 인생의 대가가 고작 이런 멸시라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내뱉은 그 모진 말들을 들으며 참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고 지가 갖고 있는 명품들이 다 어디서 나온 돈인지 알면 감히 내 앞에서 고독사 운운할 수가 있었을까요? 내 나이 32에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먼저 떠나보내고 품에 안은 자식 하나 살려보겠다고 들어선 곳이 바로 백화점 뒷골목의 어둡고 좁은 작업실이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 무작정 바늘을 잡은 게 어느덧 세월이 흘렀네요. 사방이 탁자로 가로막힌 서너 평 남짓한 방에서 밤낮 없이 가방과 의류를 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뜯어진 안감을 꿰매고 지퍼를 고치는 단순한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격상 대충하는 꼴을 못 봐서 남들이 까다롭다고 내팽개친 가죽 가방이나 고가의 수입 의류 등을 밤새워가며 연구했습니다. 가죽의 결을 살리고 실 한 가닥의 굵기까지 똑같이 맞춰서 바느질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백화점 매장 직원들이 까다로운 VIP 고객들의 명품 가방 수선이나 리폼을 아예 저한테 따로 빼서 맡길 정도였습니다. 동종업계 사람들은 제 손만 거치면 죽은 가방도 새 것처럼 살아난다고들 했습니다. 장인이라는 과분한 소리를 들으며 오직 제 두 손과 바늘 하나로 자수성가의 지금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기술자의 자부심 하나로 버텼지만 제 자식에게만큼은 제가 겪은 그 좁고 어두운 작업실의 그늘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올라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도 바느질을 멈추지 않은 이유는 오직 하나, 제 아들 지훈이 때문이었습니다. 제 몸에는 몇 년이 지나 목에 다 늘어난 티셔츠를 걸치고 작업실에서는 수십 년 된 낡은 바늘과 무뎌진 가위를 손에 쥐고 살면서도 제 자식이 남들 앞에서 기죽는 꼴은 죽어도 보기 싫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지금의 며느리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도 제 노후보다 자식의 길을 살려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결혼식 비용은 물론이고 남들은 평생을 모아도 사기 힘들다는 서울 아파트 전세자금 수억 원을 군말 없이 단번에 내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며느리가 혼수로 최고급만 쓰고 싶다고 은근히 눈치를 주길래 백화점에 들어오는 최고급 명품 가전제품과 수천만 원짜리 가구들까지 아낌없이 전부 제 돈으로 결제해 주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자식한테 그렇게 다 퍼주면 나중에 네 돈 어쩌려고 그러냐며 혀를 차고 말렸지만 그저 제 자식 내외가 좋은 동네에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만 보면 배가 불렀습니다. 제가 밤새워 가죽을 만지며 번 피땀 어린 돈이 제 자식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장인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깊은 자부심을 느꼈던 서글픈 과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정말 독하게도 말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하던 안부 전화 한 통 없었고 보고 싶어서 손녀 서연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도 없는 번호라거나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기계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엘미가 뒤에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아이와의 만남을 막아버린 것이죠. 하나뿐인 핏줄을 볼 수 없다는 서운함에 가슴이 타들어가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뱃속으로 나온 아들 지훈이 녀석의 태도였습니다. 지 마누라한테 완전히 넘어갔는지 어느 날 저녁에 예고도 없이 혼자 집으로 찾아와서는 대뜸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하더군요. 아들은 거실에 주저앉아 한숨을 크게 쉬더니 서운함이 가득 묻어 나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해. 연정이가 오죽하면 서연이까지 안 보여주겠어. 요즘 세상에 애 유학 좀 보내겠다는데 그 돈 5억이 아까워서 자식이랑 연을 끊겠다는 거야? 엄마 죽을 때 그 돈 다 싸고 들고 갈 거야? 어차피 나중에 다 나 줄 돈이잖아.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하나같이 제 가슴에 생채기를 냈습니다. 지 마누라 편에 서서 실엄마를 돈에 미친 노인을 취급하는 모습에 기가 찼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나이 더 들어서 유학원 가기 싫으면 지금 연정이한테 잘해야 돼. 연정이가 마음 돌려야 나중에 엄마 아플 때 들여다라도 보지.
지금 이렇게 고집 부리면 나도 중간에서 더는 못 도와줘. 자식이 아니라 마치 빚쟁이 독촉하듯 말하는 아들을 보며 제가 자식을 정말 잘못 키웠다는 후회가 미왔습니다. 며칠 뒤에는 며느리가 무슨 심산인지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과를 하러 왔나 싶었지만 역시나 제 오산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쪽에 잘 정리되어 있는 제 명품 보건 도구들과 고가의 특수 가죽 재료들을 쭉 훑어보았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장인들의 정밀한 바느질 도구와 독일제 수입 가위, 특수 염료들을 보더니 입꼬리를 삐죽이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가방 수선하신다더니 이런 구석에 돈 되는 물건들이 꽤 많았네요. 이 가위랑 도구들, 그리고 저기 쌓여있는 가죽 같은 것들 다 내다 팔면 돈이 꽤 되겠어요. 늙어서 눈도 침침하신데 이제 이런 거 그만 붙잡고 계시고 싹 정리해서 돈으로 바꾸세요. 그게 서연이 유학비에도 보탬이 되고 어머니 노후에도 좋을 테니까요. 평생 내 손때가 묻고 영원히 담긴 장인의 도구들을 그저 돈 몇 푼으로 환산하며 비우는 며느리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시어머니의 평생 서사와 자부심이 담긴 일터까지 모욕하는 저 인간들을 과연 내 자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싶더군요. 며느리는 제 분노 가득한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도구 상자를 툭툭 건드리며 마지막까지 상처받는 말을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자식한테 버림받고 이 낡은 바늘구멍만 들여다보며 늙어 죽을지, 아니면 현명하게 돈 내놓고 대접받으며 살지 말이에요. 그렇게 자식 내외와 험한 말을 주고받고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며느리가 예전에 저한테 수선을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은 명품 가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방 모서리가 다 까지고 안감이 찢어져서 고쳐달라고 던져주고 간 가방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식 물건이라 정성을 다했겠지만 워낙 마음이 상한 터라 구석에 처박아 두었다가 뒤늦게 작업대에 올렸습니다. 도구를 챙겨 들고 가방 안감을 칼로 조심스럽게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방천과 가죽 바닥재 사이에 빳빳한 종이 여러 장과 메모지가 겹쳐서 숨겨져 있는 게 손끝에 걸리더군요. 며느리가 가방 안감이 찢어진 틈으로 중요한 서류를 흘렸거나 아니면 저 몰래 숨겨둔 게 분명했습니다. 종이들을 꺼내서 눈앞에 대고 읽어 내려가던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종이들의 정체는 다름 아닌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사채빚 증서였습니다. 며느리 이름 석자와 지장이 선명하게 찍힌 세무 확인서와 이자 납입 내역서들이었습니다. 같이 들어있던 메모지에는 친정오빠 도박비 3억 원이라는 문구와 본인이 백화점 명품관을 돌며 긁어댄 카드값과 쇼핑 사채 이자 계산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녀 서연이의 유학은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친정오빠의 도박빚을 갚아주고 본인이 저지른 사치 때문에 생긴 사채를 갚기 위해 저한테 거짓말하며 5억 원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안 주면 고독 살 거라며 압박하던 며느리 실체를 맞이하니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마침 가방 구석에 며느리가 쓰던 구형 태블릿 PC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전원을 켜보니 비밀번호도 걸려있지 않아 화면이 바로 넘어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메신저 앱을 켰다가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과 실시간으로 주고받은 단체 대화방을 발견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손가락으로 올려보며 읽는데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더군요. 며느리는 친정엄마 오빠에게 그 노인네가 평생 골방에서 가방 수선해서 번 돈 꽤 많아. 이번에 서연이 핑계대고 유학비로 5억 받아내면 오빠 도박빚은 한꺼번에 해결돼. 돈 안 주면 자식돌이 안 한다고 으름장 놓았으니까 겁먹고 조만간 돈 놓을 거야. 그 노인네 돈 다 가져오면 돼. 라고 보냈더군요. 친정 식구들은 거기다 대고 역시 우리 딸이 똑똑하다. 노인네 혼자 그 큰 돈 쥐고 있어봐야 뭐하냐. 빨리 아파트 처분하게 압박해. 라며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뜯어먹기 좋은 돈줄로만 생각했다는 사실에 머리가 띵했습니다. 지훈이 녀석도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마누라 치맛바람이 노르나 친엄마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생각에 기가 막혔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태블릿 PC에 있는 메신저 대화 내용 전체를 제 스마트폰으로 꼼꼼하게 사진 찍어 저장했습니다. 가방 속에서 나온 사체 증서들도 단 한 장도 빠짐없이 전부 복사해 두었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손에 쥐고 나니 이 인간들을 절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러운 진실을 다 알고 나니 오히려 정신이 아주 맑아졌습니다. 평생 가위와 바늘을 쥐고 정밀한 작업을 해온 사람입니다.
가죽 가방 하나를 고칠 때도 어디서부터 뜯어내고 어떻게 다시 맞출지 철저하게 계산을 한 뒤에 움직입니다. 이 괘씸한 인간들을 단번에 쳐내기 위해 장인의 방식대로 아주 치밀하게 함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들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 톤을 한껏 낮추고 며칠 동안 고민해서 힘이 다 빠진 노인의 신음을 하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번에 너희가 한 말이 다 맞다. 내가 이 늙은 몸뚱이에 돈 싸들고 저승 갈 것도 아니고 하나뿐인 손녀 미래 막아서 뭐 하겠니? 내 아파트 정리해서 너희가 달라는 5억 원 만들어 주마. 아들은 대번에 목소리가 밝아지며 엄마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는 둥,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라는 둥 아첨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옆에 있던 며느리도 전화를 바꾸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언제 독서를 퍼부었냐는 듯이 어머니 제가 말이 너무 심했던 거 아시죠? 다 어머니 생각해서 그랬어요. 하며 간사하게 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짐짓인지한 척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대신 연정아, 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주는 건데 그냥 계좌로 보내줄 수는 없다. 다가오는 지훈이 생일에 친척들 다 모아놓고 큰 잔치 열어서 정식으로 증여하마. 고모들이랑 삼촌들 앞에서 내가 이만큼 자식들한테 해준다는 걸 보여주고 칭찬도 받고 싶다. 내 체면 좀 세워다오. 며느리는 한치 의심도 없이 덥석 미끼를 물었습니다. 애가 친척들 앞에서 공중 비슷하게 대대적으로 선언을 해버려야 나중에 딴소리를 못할 거라 계산한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당연하죠. 친척들 다 모시고 호텔 뷔페라도 빌려서 크게 잔치 벌여요. 제가 아주 번듯하게 준비할게요. 한술 더 떠서 사돈댁 식구들도 고생 많았으니 사돈 어린이는 안 싸돈 그리고 친정 오빠까지 다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손녀 유학 가는 경사인데 양가 식구들이 다 모여서 축하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지요. 며느리는 친정오빠의 사채빚을 드디어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네 어머니 친정 식구들도 전부 참석하라고 할게요 하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잔치 준비를 한답시고 아주 들떠서 날뛰었습니다. 친척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큰 돈을 내놓으신다며 자랑을 늘어놓았고 친정 식구들과는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행복한 상상에 빠져 지냈을 겁니다. 그저 제 돈을 빼앗아갈 생각에 잔뜩 부풀어 있는 그 모습이 참 가소롭고도 치근했습니다. 모든 판은 깔렸고 친정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용히 제 작업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아들 내외에게 아파트 전세금을 내주며 잣성에 두었던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을 위해 아주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의 생일이자 며느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예약한 고급 뷔페 연회장에는 고모 삼촌을 비롯한 우리 집안 인가 친척들은 물론이고 사돈 부부와 친정 오빠까지 아주 전원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 연정이는 사치빚을 털어버릴 생각에 싱글벙글 웃으며 친척들 테이블로 돌아다니며 어머니가 큰 결단을 내리셨다며 저를 축켜 세우느라 바빴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저를 보며 자식 위해 큰 돈 쓰는 대단한 어머니라며 칭찬을 건넸고 사돈 식구들도 제 앞에서 연신 허를 굽으며 감사하다는 가식적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조용히 비웃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날 무렵 연회장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지자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우리 지훈이 생일과 우리 손녀 서연이의 유학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주신 친척분들과 사돈댁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한 대로 5억 원을 내놓기 전에 우리 서연이의 유학을 축하하는 의미로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들 정면에 대형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의 조명이 어두워졌고 화면에는 손녀 서연이가 영어학원에서 환하게 웃으며 공부하는 사진과 영상이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와 친정 식구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영상은 딱 1분이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지지직거리더니 서연이의 모습은 사라지고 커다란 서류 사진 여러 장이 화면 가득 나타났습니다. 다름 아닌 며느리가 가방 안감 속에 숨겨두었던 수억 원짜리 사채빚 증서와 친정오빠의 도박 채무 확인서였습니다. 연회장 여기저기서
이게 도대체 무슨 서류냐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당황한 며느리가 급히 단상으로 뛰어오려고 하는 순간 연회장 대형 스피커를 통해 며느리 메신저 대화 내용이 기계 음성으로 낭독되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과 나눈 추악한 대화 캡처본이 크게 떴습니다. 노인네가 평생 골방에서 번 돈을 서연이 핑계대고 유학비로 다 가져오면 된다. 돈 안 주면 자식들이 안 한다고 압박하면 겁먹고 내놓을 거다라는 며느리 대사가 온 장내에 뚜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연회장 분위기는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싱글벙글 웃던 사돈 식구들과 친정오빠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아들 지훈이는 입을 벌린 채 스크린과 제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 이거 아니에요. 뭔가 오해가 있어요. 라고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명백하게 밝혀진 뒤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시댁 고모들과 삼촌들은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며느리와 사돈 식구들을 쏘아보며 혀를 찼습니다. 남의 집안 귀한 돈을 뜯어내려다 들통난 며느리를 향해 친척들이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허둥지둥대며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며느리와 넋이 나간 아들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정장 차림 난자를 단상 위로 불렀습니다. 제가 미리 선임한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는 들고 있던 가죽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아들과 며느리의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서류를 보더니 손을 부르르 떨었고, 아들은 이게 또 뭐냐는 듯이 허겁지겁 서류 첫 장을 넘겼습니다. 마이크를 대고 장내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훈아, 그리고 연정아, 너희가 지금 들고 있는 그 서류는 너희 결혼할 때 내가 아파트 전세 자금 대주면서 작성해 두었던 채용증과 그에 대한 법적 공증서다. 자식 기죽지 말라고 그때는 내색하지 않고 채용증 형식으로 공증만 받아두었는데, 서류상 변제 만기일이 이미 지난 가을로 끝났다. 계약 조건대로 원금과 그동안 밀린 이자까지 합쳐서 당장 이번 달 말까지 나한테 전에 변제해라. 제 뜬금없는 요구에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단상 앞으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야? 자식한테 전세금 주면서 차용증 쓰는 부모가 어딨어? 이거 다 그냥 형식적으로 쓴 거잖아. 아들은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평생을 날카로운 가위와 바늘을 다루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눈앞에 가죽이 불량인지 아닌지 단번에 깨달아보듯 자식들의 얄팍한 속내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떨리는 아들의 목소리를 단칸에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식이라서 믿고 내주었더니 감히 내 노후 자금을 사기쳐서 뜯어내려고 해? 내 손에 지문이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밤낮으로 바늘이 해서 번 돈이다. 눈이 짓무르고 손가락 마디가 휘어가며 번 그 피땀 어린 돈을 너희 같은 도박꾼 집안 가문에 빚 갚는데 단 한 푼이라도 보태줄 것 같았니? 꿈 깨라. 며느리는 삽제업체들에게 당장 쫓기는 신세라 그런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서연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당장 돈 안 갚으면 저희 길바닥에 나 앉아요. 며느리 비참한 비명에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법적 절차대로 진행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 접수하려는 상태였습니다. 당장 이번 달 말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너희는 그 아파트에서 강제로 퇴거당할 것이다. 내 돈으로 산 명품 가전이며 가구까지 단 하나도 들고 나가지 못할 줄 알아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제 서늘하고 엄한 호통의 연회장은 엉망이 되었고, 아들 내외와 사돈 식구들은 친척들의 경멸 어린 야유를 받으며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끝내 전세 자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살던 강남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친정오빠 도박빚과 본인의 쇼핑 사채는 날이 갈수록 불어났고 이제는 독촉 전화를 피해 도망다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가슴이 시리기도 했지만 제 돈을 지켜내고 그들을 인생에서 깔끔하게 쳐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뒤에야 비로소 제 진짜 인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청춘을 다 바쳤던 백화점 뒷골목에 좁고 어두운 작업실을 정리했습니다. 손때 묻은 도구들과 남은 가죽 재료들을 필요한 후배 기술자들에게 아낌없이 넘겨주었습니다.
평생 자식 놈 뒷바라지 하느라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는 손을 벌벌 떨었지만 제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 시작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동안 자식 내외에게 쏟아부으려 했던 돈을 들고 평생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던 국내, 해외 명소들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돋보기를 벗어던지고 넓은 세상을 내 눈으로 직접 담으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소비하는 삶에 그치지 않고 힘들게 번 제 재산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국내 아동 양육시설에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전달했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 활동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제 손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매일 밤샘 바느질을 하던 시절보다 훨씬 더 큰 자부심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대규모 해외 의료 및 교육 봉사단에 합류하여 해외로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방을 고치던 장인의 정밀한 손재주로 현지 아이들에게 옷을 짓는 기술을 가르쳐 주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출국 당일 인천공항 출국장 대형 유리창 너머로 떠오른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카트에 가방을 싣고 여권을 손에 쥔 제 모습이 불과 몇 달 전 골방에서 바늘길을 깨던 늙은이와는 전혀 딴판이더군요.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질 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나지막하게 한마디를 뱉어냈습니다. 평생 남이 가방만 고쳐줬지. 정작 내 인생 고칠 생각은 왜 진짜 못했을까? 이제라도 내 삶을 멋지게 수선해서 살 수 있으니 참 다행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당당하게 비행기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식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오롯이 나만의 향기를 입은 내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세상에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그 희생 자체에서 더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시는 부모님들도 정말 많으니까요. 자식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부모에게 큰 기쁨은 없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그런 헌신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다 못해 거짓말로 노후까지 위협하는 자식들에게는 한 번쯤 단호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식을 위해 끝없이 베푸는 삶도, 선을 넘은 순간 내 인생을 찾아 나서는 삶도 결국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노후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일 테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정답은 없으니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